미움을 사지 않고 비평하는 방법. 찰스는 그의 제철 공장을 돌아보고 있던 중 종업원 몇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의 머리 위엔 금연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었다. 찰스가 푯말을 가리키며 당신들은 글씨도 못 읽나? 하고 말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담배를 한 개비씩 주고는 밖에 나가 피워주면 참 고맙겠네 여보게들 하고 말했다. 그들이 규칙을 어긴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오히려 조그만 선물까지 해서 그들의 자기 중요감을 깨닫게 해준 찰스를 종업원들은 존경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존 워너 메이커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매일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가게를 둘러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혼자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무도 그 여자 손님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점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점원들은 카운터 구석에서 잡담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워너 메이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운터 뒤쪽으로 살그머니 들어가 손님을 직접 받고 나서는 점원에게 물건을 포장하라고 건네주고는 나가버렸다.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못 맞춰준다는 이유로 가끔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들이 바쁜 일정에 쫓기고 많은 방문객들로부터 시달리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잉 보호하는 보좌관들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다. 디즈니 월드의 고장인 플로리다의 올랜도시에서 여러 해 동안 시장을 지낸 칼 랭코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자주 만나볼 수 있도록 하라고 보좌관에게 말했다. 시장이 개방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그를 찾아오면 비서관들과 사무관들은 그들을 제지했다. 마침내 랭코르 시장은 해결책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문을 아예 없애버렸다. 그러자 비로소 보좌관들도 시장의 심중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문이 상징적으로 제거된 바로 그날부터 시장은 참된 개방 정책을 펴게 되었다. 세 글자로 된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비난을 받지 않고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편하게 만들 수도 그렇게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솔직한 칭찬을 하다 그러나란 단어와 함께 비난하는 말로 끝을 맺는다. 예를 들면 아이의 산만한 학습 태도를 고칠 때 이렇게 말한다. 자니야, 이번 학기에 성적이 올라가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러나 산수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경우 아이는 그러나 소리를 듣기 전까진 자신감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원래의 칭찬의 순수성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그러한 칭찬의 말이 나쁜 성적을 비난하기 위해 꾸며낸 궁여지책의 서론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신뢰감이 없어지고 아이의 학습 태도를 고쳐보겠다는 목적은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그러나를 그리고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자니야, 이번 학기에 성적이 올라가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다음 학기에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산수도 올라갈 것이 틀림없어. 나쁜 성적에 대한 언급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칭찬의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앞으로 바라는 아이의 행동도 간접적으로 암시를 해줬기 때문에 아이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간접적으로 실수를 암시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비난에 화를 내는 예민한 성격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효과가 있다. 마지 제이콥 부인은 집을 증축할 때 인부들이 일과를 끝낸 후 어떻게 주변 정리를 깨끗이 했는지에 대해 강좌에 나와 들려주었다.
공사를 시작하고 며칠 동안 제이콥 부인은 직장에서 귀가하면서 앞들에 나무 조각들이 널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훌륭한 솜씨를 가진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퇴근한 후 아이들과 함께 나무 조각들을 주워 한쪽에 쌓아 놓았다. 그 다음날 아침 부인은 십장을 한쪽으로 불러 어제는 앞들을 저렇게 깨끗이 치워주셔서 정말 기쁘군요. 이웃에게도 이웃에게도 전혀 폐가 안 되었어요. 하고 말했다. 그날 이후부터 인부들은 일과 후 남은 나무 조각들을 주워 한쪽에 반듯하게 쌓아 놓았다. 그리고 십장도 앞들이 깨끗한지 조사하기 위해 매일 집안에 들어와 묻곤 했다. 예비군과 현역 교관들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는 가장 주된 이유는 머리 모양 때문이다. 예비군들은 자신을 민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짧게 깎기를 싫어한다. 제542 예비역 교육대의 카이저 상사는 예비역 하사관들을 지휘할 때 바로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고참 현역 상사인 그가 고함을 지르거나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지만 그는 넌지시 암시하는 방법을 택했다. 귀관들은 리더이다. 모범적이어야만 효과적으로 리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마땅히 부하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귀관들은 머리 모양에 관한 규칙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귀관들 머리보다는 더 짧지만 내 머리부터 당장 자르겠다. 거울을 한번 보라. 만약 모범을 보이기 위해 머리를 잘라야겠다고 생각하면 귀관들이 부대 내에 이발관에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겠다. 하고 카이저 상사가 말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몇몇 하사관이 거울을 본 후 이발관에 가서 규칙대로 머리를 잘랐다. 카이저 상사는 그 다음 날 아침 몇몇 하사관에게 이미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사람의 실수를 잡아주는데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조카인 조세핀 카네기가 내 비서가 되려고 뉴욕에 왔다. 그녀는 19살로 3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직장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훗날 조세핀은 수에즈 서부 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비서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너무 미숙했다. 어느 날 그 애를 야단치려고 할 때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데일 카네기, 기다려 보라고. 자네는 그녀보다 2배는 많은 나이지 않는가. 일의 경험도 비교할 수조차 없지. 어떻게 어린 그녀에게 자네가 가진 생각, 판단, 창의력 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봐, 데일, 잠시 참아보게나. 자네는 19살 때 어떠했지? 자네가 저지른 우둔하기 짝이 없는 실수들이 기억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일들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나는 그 문제들을 놓고 솔직하게 심사숙고한 뒤 조세핀이 내가 19살 때보다 더 나을 뿐더러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런 그녀에게 칭찬 한 번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후부터 그녀의 실수에 대해 말하고 싶을 때 나는 조세핀,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판단력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지. 네 나이 때에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멍청하고 어리석었던 나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기 때문에 너를 나무랄 생각은 없단다. 그렇지만 네가 이렇게 해본다면 더 현명한 일이 아니겠니? 하고 말문을 열곤 했다. 야단을 치는 쪽이 먼저 자기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해주면 별로 듣는데 거북하지 않을 것이다. 엔지니어인 딜리스톤은 새로 들어온 비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다. 편지를 비서에게 타이핑하게 한 후 서명을 할 때면 쪽당 두세 군데에서 오타가 보였다. 달리스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주었다. 저도 다른 엔지니어들처럼 영어에 서툴렀고 철자도 정확하게 못했지요. 그래서 저는 몇 해 동안 자주 틀리는 철자만 모아놓는 색인 사전을 갖고 활용했습니다. 비서에게 오자를, 오타를 지적해준다 하더라도 그녀가 교정과 사전 찾는 일을 잘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번 편지에도 오타가 찍힌 것을 보고 저는 그녀와 마주 앉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글자는 틀린 것 같은데 나도 항상 틀리던 글자야. 그래서 이 사전을 갖게 되었지. 맞아, 여기 있군. 글씨나 오타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하다고 여기겠지. 그래서 나는 철자에 대해 무척 신경을 쓰는 편이야. 그녀가 내 방식대로 따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부터는 오타를 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더군요.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법. 피트 발로는 나의 오랜 친구이다. 그는 평생을 서커스와 공마단을 따라 돌아다니며 동물쇼를 하였다. 나는 피트가 개에게 재주를 가르치는 것을 구경하기를 좋아했다. 개가 잘하면 피트는 쓰다듬고 칭찬해주면서 고개를 던져주고 축혀 올려주었다. 동물 조련사들은 오랫동안 이 방법을 사용해왔다. 새로운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왜 적용하지 않은 것일까? 회초리 대신 고기를, 비난 대신 칭찬을 왜 하지 않는가? 조그만 진전이라도 보이면 칭찬을 해주자. 그것은 그 사람을 분발하게 해 그를 더욱 발전시킨다. 심리학자 제스 레어는 자신의 저서 나는 대단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내가 전부이다. 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칭찬은 인간의 정신에 비치는 따뜻한 햇살과 같아서 칭찬 없이는 자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다수는 상대방에게 걸핏하면 비난을 퍼붓기 일쑤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살을 주는데 인색하다. 돌이켜보면 몇 마디 칭찬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신의 인생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는가? 역사는 칭찬으로 해서 발생한 마술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10살짜리 소년이 나폴리의 어느 공장에서 일했다. 소년은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첫 번째 선생님이 길을 꺾어버렸다. 넌 노래를 할 수 없어. 가창력이 전혀 없다고. 네 목소리는 마치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 같아. 그러나 가난한 농촌 부인에 지나지 않던 소년의 어머니는 어깨를 감싸며 칭찬해 주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래 솜씨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해 주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음악 수업을 받게 하려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저축하였다. 농사꾼 어머니의 노력, 칭찬과 격려가 이 소년의 생애를 바꾸어 놓았다. 소년의 이름은 엔리코 카루소로서 그는 당대의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다. 19세기 초 런던의 한 젊은이가 작가가 되기를 열망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질 않았다. 학교도 4년 이상을 다녀보지 못했고 빚을 진 아버지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며 자신도 배고픔의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다. 마침내 이 젊은이는 쥐가 득실거리는 창고에서 구두약 용기에 상표를 붙이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밤에는 런던 빈민가를 떠돌아다니는 불황아 2명과 함께 음침한 다락방에서 잠을 잤다. 이 젊은이는 자신의 글재주에 너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한밤중에 몰래 밖으로 나가 자신의 첫 원고를 잡지사에 우송했다. 계속해 원고를 보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에게도 기쁜 날이 찾아왔다. 작품이 채택된 것이다. 이 젊은이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펑펑 흘리며 거리를 돌아다녔다. 한 편의 글이 출판되면서 이 젊은이가 받은 칭찬과 인정은 그의 전 생애를 바꾸어 놓았다. 만일 그러한 격려가 없었다면 이 젊은이는 평생 쥐가 들끓는 공장에서 일하며 지냈을지 모른다. 당신은 이 친구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는 다름 아닌 찰스 디킨스였다. 런던의 또 다른 소녀는 의류상 점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청소하는 일로 시작하여 14시간을 노예처럼 일해야만 했다. 힘들고 지친 그는 진절머리가 났으며 2년이 지나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와 의논하려고 15마일을 씩씩대며 걸어갔다. 그는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어머니께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가게에 더 이상 있으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작심했다. 그러고 나서 옛 교장 선생님한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비관적인 편지를 썼다. 교장 선생님은 그의 총명함을 칭찬하면서 똑똑한 만큼 그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교사 자리를 제의했다. 그 칭찬은 소년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고 영문 학사의 길이 남을 유산을 남기게 됐다. 소년은 수없이 많은 베스트셀러 작품들을 발표했고 펜 하나로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웰즈이다. 비난 대신 칭찬을 해주는 것은 스키너의 기본 교육 개념이다. 위대한 심리학자 스키너는 동물과 인간의 실험을 통해 비난을 최소화시키고 칭찬을 극대화시킬 때 사람들이 행하는 좋은 일은 더욱 좋아지게 되고 좋지 않은 일은 관심 밖으로 밀려 끝내는 소멸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링겔시포는 자녀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듯 부모 자식 간의 대화법은 주로 잔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잔소리 후에는 서로가 기분이 더 상한다. 이 문제는 끝없는 숙제 같은 것이다. 링겔시포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강좌에서 배우고 있던 몇 가지 원칙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잔소리 대신 칭찬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잘못하는 것뿐, 칭찬거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게나마 몇 가지 칭찬거리를 찾아내었죠. 칭찬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서 아이들이 저지르던 못된 버릇들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결점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칭찬을 듣고는 신명이 났어요. 심지어는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진 않았지만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더 이상은 전에 하던 식으로 아이들을 다룰 필요가 없어진 거죠. 나쁜 일보다는 착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니까요. 이 모든 것은 나쁜 일에 비난을 하는 대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에 칭찬을 해준 결과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키드 로퍼는 이 원리를 회사에 적용해 보았다. 로퍼는 자신의 인쇄소에서 품질이 뛰어난 제작물을 보게 되었다. 이 제작물을 찍어낸 인쇄공은 일에 적응하느라고 애를 먹던 신입사원이었다. 그 신입사원의 관리자는 그의 부정적인 작업 태도에 불만을 가져 해고시킬 참이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로퍼는 직접 그 젊은이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로퍼는 제작물을 보고 매우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최근에 제작된 것 중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제작물이 어떤 점에서 다른 것보다 뛰어난지 그 이유와 젊은이가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말해주었다. 그 젊은 인쇄공이 이 일로 인해 회사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렇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완전히 180도로 변해 있었다. 이 신입사원은 동료들에게 사장과의 대화를 얘기하면서 이 회사에는 훌륭한 것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원이 되었다. 로퍼가 한 일은 그저 젊은 인쇄공을 칭찬해주면서 자네 참 잘했네 하고 말한 것뿐만이 아니었다. 제작물의 우수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었다. 일반적인 찬사의 나열이 아니라 구체적 업적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의 칭찬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더 의미가 깊은 것이 되었다. 사람은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 칭찬도 구체적일 때 진지함이 가슴에 와닿는 것이다.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명심하라. 우리 모두는 감사와 인정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한다. 그러나 위선이나 입에 발린 칭찬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이 책에서 가르치는 원칙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실천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 나는 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근사하게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바뀔 수 있다.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숨겨진 보물을 깨닫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과장이라고? 그렇다면 미국이 배출해낸 가장 뛰어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우리에게 내재해 있는 가능성에 비하면 우리는 반만 깨어 있다.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당신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을 칭찬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이 능력일지도 모른다. 능력은 비난 속에서는 시들지만 격려 가운데서는 찬란히 꽃을 피우는 법이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사용하라. 아주 작은 진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마라. 또한 진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을 해주어라. 동의는 진심으로, 칭찬은 아낌없이 하라.